2시 반이면 이제 직장인이 볼 수 있을 때 고를 때 이제 이런 게 괜찮다 이런 거를 한번 찾아봐라 이런 미션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뭐 딱히 그냥 뭐 어떻게 미션을 뭘 줘야 될까 생각해요. 쉽지 않은데요 이게. 그럼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제가 두서없이 막 생각날 때마다 적어 넘기긴 한데 근데 제가 되게 죄송한 게 만주님한테 네. 제가 만주님 유튜브인데 제가 아 오늘 뭐 제 특급으로 하죠. 네, 상관없어요. 하다 네, 보니 어차피 만주님들 구독자의 제가 표적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어차피 제가 지금 짝꿍매매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상따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편하게 여쭤보시면 아 좋을 것 요즘 제 같습니다. 팬 많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만주님 유튜브에는 죄송합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아니요, 역시 근데 연륜이 있으시니까. 야. 이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근데 직장인들은 오히려 지금 네. 질문하시고 배우시는 게 좋을 그죠. 수 있어요. 전업 별로 없어요. 맞죠.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시간외를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을 두드려서 시간외로 계속 하게 되면 이게 잘하게 되면 이걸로만도 수입이 가능한 걸까요? 왜냐면 이제 금액을 제가 예를 들어서 200으로 세 종목 600을 갖고 있는데 많이 안 들어가고 잘해야 50, 100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만약 200을 다 들어간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1, 2% 정도 생각하고 또는 손해도 보면서 계속 수입을 쌓아갔는데 이게 계속 중국적으로 가져가면 이 매매법으로만도 가능한 걸까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네. 뭐 제가 매일 매매일주 올리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계좌도 까고 어차피 시간의 단위가가 거래대금이 약한 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도주 안에서 눌림이나 정보 돌파했을 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억 단위로 10분 단위로 거래되는 걸 하기 때문에 이걸로 매매해서 저는 작년 연말부터는 종배 시간의 단위가 시가비팅 요 세 개만 해서 월일억씩 계속 벌고 있어요. 장 좋을 때는 2억도 이렇게 네. 벌고 그리고 실제로 1000으로 한 뭐 지인이 있는데 벌써 한 3억까지 벌었어요. 복리로 계속 올라와서 1000에서 쭉 올라온 거예요. 요즘 같은 트렌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제 매매일지를 보면 종가 베팅 많이 했었어요. 장세가 좋으니까 종배하면 개뜨고 계속. 근데 연말 되면서 장세가 꺾이면서 제가 그 해외여행을 가면서 MTS로 매매하는 게 뭘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또 JNTC도 또 3만원 벌고 수익이 나요. 이런 장에 지금 이 하락장에 또 수익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시간의 단위가에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재료도 봐야 되고 테마도 봐야 되고 차트 위치도 봐야 되고 거래대금도 봐야 되고 시황도 봐야 되고 다 접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확률이 높아지고 또 이제 장난치는 거 뭐 리딩방이나 세력들과 그런 거는 걸러야 돼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솔직히 잘 걸러가고 그런 피해가거든요. 거에는 안 맞으시더라고요. 네, 어제는 딱 한 종목만 산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가 2.4% 빠졌단 말이에요. 한유도 1,400원 돌파했었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 전날 또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 어제 솔직히 좀 급격하게 많이 빠져서 오히려 그냥 반도체 관련주를 샀단 말이에요. 오늘 지수 올라가잖아요. 그럴 것처럼 시황이랑 접목을 하면 돼. 마지막 퍼즐은 시황이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거는 뭐 몇천 살 때도 있고 어떤 거는 1억 살 수도 있고 2억 살 수도 있고 뭐 3억 5억 살 수도 있고 막말로 10억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받아줄 수 있는 내 비중 조절 그것도 저는 또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절제 애매하거나 그런 거는 그냥 보내주고 안 하고 저도 매일 그렇게 막 하진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애매하거나 없다 그러면 그런 날은 안 할 때 있어요. 아니면 되게 조금 사요. 그러니까 벌 때 많이 벌고 잃을 땐 덜 잃는 거죠. 보통 시간에 이제 10분 단위 할 때 들어가시는 비중이 혹시 있으세요? 종목마다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JNTC 같은 경우는 한 8억에서 10억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10분 단위로. 네. 그런 거 같은 거는 뭐 한 번에 1억 5천, 2억도 살 수 있는 거죠. 10억 정도 체결되는 거는. 근데 만약에 1억이 체결되는 거다. 네. 어제 뭐 틱톡샵 막 동전주 네, 막 상갔네. 네. 그럼 거들떠도 안 가요. 살 수도 없어. 그럼 호가 뭐 우리가 올려야 돼. 그러면 안 돼. 못 사죠. 어제 너도 봤잖아. 그럼 살 수가 없어. 저도 5,000주 걸었다가 제가 5,000주 걸었는데 예상 체결량이 15,000주인 거예요. 제가 3분의 1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취소했어요. 이거 못 사요. 그거는 천주 사야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야 돼. 거의 거래되는 거에 10% 이상은 안 사요. 그것도 요령인 거죠. 그래서 어제 저는 막타임에 샀어요. 그 전 타임이랑 막타임. 그리고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늦게 살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시간에 금요일장이니까. 의해서 늦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초반에 뭐 빨리 살 필요 없어요. 엄청 강력한 재료가 나왔으면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누가 굳이 오버나잇 하고 싶어요. 그런 심리도 잘 봐야 되고 또 월화에는 좀 4시부터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상황에 따라 틀려요. 시황 보면서 무작정 막 4시부터 사는 것도 아니고 5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6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근거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뭐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땡큐고 아니면 아까 말한 그런 순환매 관점이나 테마 이런 거 같은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셔갖고 뭐 예를 들어서 차트 위치에서 시간에서 정고 돌파를 하거나 신고가를 가는 정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궁극적으로 매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무조건 시간에 다니까 관점만 또 알면 안 돼요. 종가 베팅 제가 관점을 아니까 제가 종가 베팅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접목이 되는 거야. 종가 베팅, 시간에 다니까 그 다음 시가 베팅 요 3가지 관점이 맞으니까 이게 제가 잘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시간에 다니까만 잘한다고 시간에 다니까를 잘할 수는 없어요. 또 시간에 다니까에서도 호가에 아까 만주가 얘기한 것처럼 뭐 장중에 상한가를 가든가 시간에 다니까에 상한가 갔을 때 그걸 봤을 때 이등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빨리 내가 캐치해서 대장주를 빨리 살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갖고 뭔가 많이 좀 깨우치신 것 같으신데 네, 공부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제가 그거 맞는데요? 이것도 질문인데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공부 방법이 맞는지. 네, 맞다고요. 잘하고 계세요? 그 시장 공부도 그렇고 종목 공부도 잘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사실 뉴스를 되게 이렇게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 배동희 형 강의 들으셨다면서요? 네네. 배동희 형 강의랑 관점이랑 아까 저한테 같아요. 뭐라 말씀하셨어요? 같아요. 같습니다. 비슷하다니까. 난 그래서 네. 그 이해가 가. 배동희 형 블로그 보고 종목 보면은 난 다 이해가 가요. 그게 근데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99% 개인들이 뉴스 기사 잘 안 읽고 귀찮아요. 몇 달 이렇게 못한다고 사람들은. 근데 리오 아빠님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몇 가지 있지만 크게는 이제 노후 준비라고 그렇죠. 봅니다. 50세 언젠가는 또 정년 퇴임 또 네, 하실 거고. 식사 중에 말씀드렸지만 직장인들이 아무리 이렇게 25년 노력해도 급여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부분이 생활 자금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노후가 되면은 그야말로 소득 절벽이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연금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고 또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또 점점 늦춰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60세에 정년을 해도 65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5년 동안 또 공백이 엄청나게 생기고 그렇죠. 뭔가를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는데 55세에 준비를 한다 그러면 또 사실 제가 쫄리는 상황이 되기다 보니 그렇죠. 좀 빨리 기왕이 하는 거 여러 가지 공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작은 금액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식이 아닌가 또 이제 좋은 스승님들 또 만나가지고 제가 인연이 또 어떻게 깨우치는 돼서 거. 작년부터 이렇게 또 된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네, 지금도 또 나중에 또 자녀분들도 또 이제 학교 보내고 또 시집가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돈이 맨날 부족해. 맞아요 많이 부족 돈이 없어. 애 키고 그러면은 루틴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루틴이요? 5시 반에 제가 이제 출근 준비를 해서 5시 일어나면 반에. 네, 화장실에서 양치하면서 미국 증시를 봅니다. 그래서 그때 저 관심 종목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키움 MTS. 그럼 쭉 보면 지금 반도체 쪽 아니면은 테슬라 전기차 어떤 섹터가 움직였지 그런 거 아니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승률 상위로 보면은 이제 이것저것 많이 움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게 많다 이 안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바이오가 세지 않을까 그냥 시장을 이해하는 정도 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니어스님 간추린 뉴스를 올려주시는데 그거를 이제 전철에서 출근하면서 뉴스도 보고 그 다음에 8시 도착해서 회의하고 나면 한 8시 40분 내지 50분 되면 이제 리포터 HTS의 리포터 쭉 나온 거 거기 중에서 이제 대형주 우량주들은 좀 그냥 패스하고요 그냥 제목만 읽고 요즘 시장에서 부각되는 분위기의 종목들이 제 관심 종목 중에 나왔다 그러면 한번 지켜봅니다. 그렇다고 매매를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날 시간에 나왔던 거를 매매를 하면 한 9시 반 안에는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제 본업 일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틈틈이 계속 뉴스만 보는데 사실 특징이라고 쳐가지고 이제 특징주들이 뭐가 올라왔는지 또는 상승 상위 종목이 왜 움직였는가 그런 거 한 번씩 계속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텔레그램을 이용하거든요. 텔레그램에서 이제 한
한 3개 정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뜨는 게 한 하루에 몇십 개 정도 나오는데 그걸 웬만하면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4시서부터 6시까지는 이제 네이버 뉴스 틀어놓고 HTS 보면서 지금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한번 경험 쌓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퇴근하면서는 그날의 특징주 정리한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좀 보고 저녁 때 와가지고는 제가 하는 게 몇 가지 루틴이 있는데 그 특징주 정리하고 엑셀에다 정리하고 그거를 이제 또 차트 안에 메모장에 좀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클릭만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떤 걸로 그때 올랐었던 기록이 있는지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스승님 강의 계속 돌려보고 듣고 기록도 몇 번씩 해보고. 들어봤어요. 그거 한 진짜 몇십 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배 강의 그때는 작년 그거는 엄청나게 들었어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네 맞습니다. 리 아빠님이 성장을 하니까 안 보이던 게 또 보이는 거고 예전에 월천씩 하실 분들은 막 몇십 번 해서 진짜 엄청 독한 사람은 한 100번씩 듣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잘 때까지 계속 듣고. 그리고 시장 보면서 매일 주도주 복귀하고 뉴스 기사 읽고 그렇게 하면은 뭐 1년 정도만 그때 했었으면은 거의 다 그때는 뭐 월천씩 되게 많이 했었었고 그때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다 억대 트레이드 됐고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충분히. 루틴 되게 좋으신데요. 그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손실이 나서 아니 근데 손실 나고 복구하고 손실 나고 복구하시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1년 2년 걸리는 거예요. 누가 다 뭐 무료 강의 몇 번 듣고 몇 개월 매매했다고 수익 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종목에 대한 뭐 이 종목이 왜 올랐고 왜 빠지고 시황도 뭐 이게 지금 올바른 관점이에요.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잘하고 계셔갖고 나는 네. 충분히 월급 이상은 더 버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또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편하게 얘기하면 진짜 나중에 진짜 박스 준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박스를 줍고 댕기셨어. 나 때문에 깡통 차갖고 진짜 리어카 끌고 다니고 그러셨어. 근데 그게 이제 되게 부지런하셨고 또 내가 성공해서도 그랬었어. 워낙 부지런하시는 분이셔서.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을 안 했으면 지금도 박스 주고 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뭐 생활비가 없잖아. 나이가 진짜 한 우리가 이제 80 되셨는데 80 되면 네. 맞아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진짜 최악으로 자산이 없으셔서 월세 사시는 분들은 뭐 먹고 사는 것도 없으셔. 그럼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 방향성도 올바르다고 봐요. 제가 뭐 사자는 아니잖아요. 이대로 꾸준히 또 열심히 만주도 해야죠. 또 엄청 네. 또 매매 잘하고. 네. 퇴근 때는 이제 만주님 영상 많이 보거든요. 솔루션 영상도 계속 보셔야 돼. 거기서 저희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귀감이 많이 되고요. 심리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반성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 조금씩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한 번씩 또 내동으로 먹어도 기분이 나쁘고 이러면 기분이 더 나쁘고. 기억나는 매매가 있어요? 네, 3월 15일날 한농화송인가 계속 내리막에 잡았는데 9%인가 손절을 했는데 보통 평소 비중이 아니고 보통 뭐 50만 원, 100만 원 하다가 500 그날 500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50만 원을 맞은 거죠. 많이 맞으셨네. 네,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고 있으려고 하다가 내가 무슨 짓이지 지금? 뭐가 시일 때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짓이지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조금만 올라오면 버틸까? 근데 자르기 잘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한농화선이 그때 25,000원인가 제가 잡았었는데 지금 18,000원인가? 요즘 그러니까 그 정부 테슬라 배터리가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미국 증시를 봐야 돼. 테슬라 지금 뭐 감원한다고 네, 지금 10% 감원. 계속 빠지기 때문에 2차 전지세 지금 다 빠져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앵캔만 올라가고. 오늘 봐봐요. 엔비디아가 어제 어찌됐든 간에 반등이 나오니까 반도체주가 장 초반에 강하잖아. 나 반도체주 시가 베팅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AP 시스템이나 테스 같은 거는 매매하는 게 좋았죠. DI도 오늘은 반등 나왔지만 그 전까지도 계속 기관 쪽에서 제2의 한미 반도체라 이렇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더라고. 나는 요즘에는 한미 반도체는 안 해. 너무 많이 너무 올라가고 높아요. 부담스럽고 근데 다른 종목들이 좀 솔직히 많이 올라가더라고. DI나 테스나 테크윈이나 뭐 이렇게 그런 종목들을 또 발견해서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급 매매란 게 계속
계속 주도주 복귀하면서 종목을 찾고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한 사람은 성공해요. 근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깨부리고 그러면은 안 하게 돼, 공부를. 이게 근데 고수도 마찬가지예요. 고수도 공부 안 하고 뉴스 기사 안 읽고 시장에 뭐가 움직였는지 그런 거를 복귀 안 하고 안 보면은 그 고수도 내일이면 하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요. 또 질문해 주세요. 이거 제가 그냥 설정을 해본 건데요. 혹시나 제가 만주님 옆에서 될 때까지 배운다든가 아니면은 단타왕님처럼 옆에서 될 때까지 배운다면 그런 시기가 단축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안 되죠. 되는 사람은 안 돼. 내가 가족들도 가르쳤는데요. 그때 누님을 가르쳤는데 그게 안 된다고. 안 돼요. 안 됩니까? 근데 지금 이런 자세는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옆에 있다고 또 되는 게 아니야. 네. 그렇죠. 만주 룸메이트도 보면 너 바로 수익 안 났잖아. 네, 3년 동안 손실 보다가 작년 말인가부터 조금씩 수익 나기 시작하고 이제야 월별 기준으로 거의 맨날 벌긴 하거든요. 4년 돼서. 네. 와. 4년 옆에 갈 길이 만주랑 내 옆에 있으실래요? 저희 아이고, 심지어 매매할 아버님. 때 아니 설정을 모니터도 주미사 이런 것도 있고. 바로 옆자리에서 했어요. 제 룸메랑.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가 깨우쳐야 돼요. 깨우치고 나만의 기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옆에 완전히 옆에서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어떤 그쵸, 타이밍에 그건 들어가려고 모르죠.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도 똑같은 수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지. 그냥 본인이 깨우치고 네. 내가 내 기술을 만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블로그에서 하시는 거 저도 웃기는 게 혼자 공부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혼자 공부. 혼자 공부해서 혼자 수업료 내면서 깨우치는 네. 거예요. 유레카! 이렇게 가는 거야. 또 유레카도 한 번 아는 게 아니야. 수십 번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 좋을 때 계속 정박자 타고 가다가 또 장 안 좋을 때 엇박자 계속 타다가 계속 퐁당퐁당 하면서 오르막길 내리막길 반복하다가 아까 제가 말한 세 번째 돌파 좋아한다는 것처럼 세 번째에서 휘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각자의 노력 여하가 틀리기 때문에 뭐 1년, 2년, 3년, 4년, 5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된 사람들도 고비가 와요. 쉽지 않아요. 이게 이 바닥은. 이 바닥 겸손해야 돼. 유레카 한번 외치고 싶어요. 아 이거 다 또 한 번에 오늘 되죠? 이후로 좀 유레카 한번 네. 외치실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아니 당연하죠. 이렇게 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쁜 네. 습관 딱 걸러드리고 또 멘탈 관리해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사람들이 뭐 모든 걸 다 뭐 정답을 자꾸 원하려고 그러는데 정답이 어딨어 이 주식시장에서. 정답이 없어요. 제가 노트북으로 이제 보는데 전혀 관계 없죠. 아유 저 솔직히 화면이- 말해서 이베이스트 증권 저 MTS로만 MTS로 하시니까 네. 아 진짜 MTS로만 MTS로만 하는데 뭘 노트북이면 땡큐죠. 그러게요. 이베이스 계좌는 무조건 이렇게 내려요 저도 버벅대.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 분할 매도하다가 슈팅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진짜 장단점 있어서 난 괜찮다고 봐요. 저도 처음에 한 1년 동안 노트북으로 했어요. 왜냐면 컴퓨터 살 돈이 없으니까. 아 1년 동안 해서 진짜 월 한 1, 200 몇 번 벌고 번 걸로 이제 컴퓨터를 샀지 저도. 그리고 바른다른님도 노트북으로만 네네. 하시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뭐 장비가 좋으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굳이 장비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잘한 사람은 또 잘한다. 아 그리고 뭐 스캠핑 뭐 돌파 매매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니까 네. 네네. 종가 베팅이나 시간에 다니까 이런 식으로 단기 스윙으로 가는 거는 노트북으로 해도 뭐 관계없죠. 휴대폰으로 해도 관계없는 거죠. 맞죠. 상관없다고 봐요 저는. 명언 있잖아요.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장비가는 의미 없다고 봐요. 매매가 뭐 빠른 매매 한다 그러면 솔직히 그게 필요한데 지금 그런 빠른 매매를 안 하시니까 네. 환경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노트북 화면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차트가 좀 왜곡돼 보여서 그런 거가 저한테 문제가 근데 나는 있을까 생각했었거든요. 나도 이제 장중에 복귀를 하고 장 끝나고 내가 관심 종목 차트 이렇게 보고 하는데 머릿속에 다 있어요. 정고점이 얼마인지 신고가가 얼마인지. 그거를 이제 기억력이 좋으세요? 아니요. 그럼 계속 봐야 돼요. 저는 다 외워둬요. 저는 암기력이 되게 좋고 종목을 계속 보기 때문에 그 차트 위치랑 그런 거 정보점 신고가 가격 다 외워두고 있어요. 차트에다가 표시해 놓는 건 안 좋고 난 어떻게 표시하는지도 몰라. 표시하는 게 있냐? 선을 거는 아, 선. 네. 그것도 이제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세요. 예전에 유용하게. 사연자분 선 이거 다 지우라고 한번 그러지. 그분은 선이 너무 많고 그걸 아. 쓰시질 않으니까 뒤죽박죽이어서 그 선 때문에 내동이 되고 음. 잘못된 판단이 되니까 지우라고 말씀드린 건데 진짜 본인만의 확실한 너무 좋은 선 하나를 그어놓고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사람 바이 사람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저녁 때 이렇게 종목을 튀려놓고 이걸 관심 있게 봐야지 해놓고선 52주 신고가 예를 들어서
들어서 임박했다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일하다 보면 돌파돼 있네 뭐 이렇게만 보다 보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돌파됐다가 밀리면서 뭐 외국인 기관이 영망치형으로 들어오거나 뉴스 나오면 뭐 종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시간에 다니까 웃돈 주고 살 수도 있고 아침에 시가 베팅 할 수도 있고 오늘 테스 같은 경우 시가 베팅 하자 바로 슈팅 나왔어요. 바로 4~5%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이제 다 있으셔야 돼. 단순하게 딱 하나만 딱 아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알고 그에 적재적소하게 하면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수급 관심 종목을 뽑을 때 요령이 있으신가요? 일단 수급 매매는 기간 수급주는 기간 수급만 보는 게 낫죠. 옛날에 내가 가르쳤을 때는 외국인 기간 양매수 했는데 외국인들이 너무 단타가 많아서 이게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진짜 외국인인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얘네들이 오늘 샀다가 내일 다 팔고 이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간 수급주가 직장인들한테는 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집을 할 때 어느 정도 매수할 때 DI 같은 경우나 AP 시스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씩 처음에 사요. 그 다음부터 매수 수량을 늘려가는 거고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 할 때도 계속 사요. 그럼 그 기간 수급의 연속성을 보고 어느 정도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물량을 확보를 했다. 그 다음엔 사면서 슈팅을 내요. 그런 관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은 직장인들한테는 좀 어렵다. 그날 빨리 캐치해서 하루 종일 사서 올리는 종목은 괜찮아요. 근데 그걸로 종가 베팅을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네가 많은 수익이다. 어거지로 초올려 갖고 관리하는 거는 다음날 바로 다 패리기 쳐요. 예를 들어서 어제 JNTC는 팔다가 어제 한 번 샀는데 오늘 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21,200원이 신고가라 생각을 했고 아까 말한 그 CB 물량이 다 소화됐으니까 그때 상한가 만든 세력들이 다시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들어왔고 예를 들어 시간의 단위가도 받고 아침에 장전에도 한 250만 주면 500억 가까이 어느 정도 자금률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는 사서 얘네들이 사면서 올려서 슈팅을 내면서 차익 실현을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정도 또 뭐 한번 물어보세요. 네. 최근에 테스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엄청 매수했어요. 그리고 오늘 딱 슈팅 냈고 지금 오늘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같은 것도 괜찮겠죠. 첫 양봉에 사고 그리고 이틀 전인가 기사가 나왔었어요. HB의 테스트에서 삼성전자에 납품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2의 한미 반도체다 생각하고 첫 양봉 때 들어갈 수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인데 빠졌는데도 계속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 장중에 이제 음봉에 살 수도 있고 또 막판에 이렇게 양봉 나왔을 때도 또 살 수도 있고 또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올랐으니까 32,000원인가 어제 전고점일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3만원 돌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시가 베팅 해도 되고 그런 관점 같은 거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죠. 혹시 미션 같은 걸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션? 뭐 이렇게 말씀을 시원스럽게 하시지만은 분명히 그 시간대에 이거 괜찮네 하면은 여러 가지를 이제 스승님 체크하실 거잖아요. 만주님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이게 맞네 했을 때 그 관점 이런 게 좋다 그런 것들을 2시 반이면 이제 직장인이 볼 수 있을 때 고를 때 이제 이런 게 괜찮다 이런 거를 한번 찾아봐라 이런 미션을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 오답 노트가 연속으로 될 때 그냥 전화해서 물어봐요. 오답 노트 연속으로 큰 설전 나가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이렉트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이거는 뭐 딱히 그냥 계속 그 종가 베팅하기 1, 2, 3강 다 들었다면서요. 계속 접목을 해서 계속 하시는 거밖에 없어. 뭐 어떻게 미션을 뭘 줘야 될까 생각해요. 쉽지 않은데요 이게. 글쎄요. 그냥 어차피 수익 나고 잘하고 그러고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아 관점이. 근데 정 모르는 거는 그냥 전화를 하세요. 전화해서 물어봐요. 아니면 뭐 블로그에 질문을 하시든. 그거 내가 뭐 무료 강의 때 다 알려준 건데 뭘 어떻게 미션 줄 게 뭐가 있어. 맞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영망치형, 천냥공, 아까 말한 뭐 수급 1, 2연봉, 그 다음 수급 독수리 뭐 그런 거 같은 거 위주로 수급 번개 그런 거 위주로만 하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뉴스 기사까지 나오거나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 당연히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늘어나야 되고 조정 보일 때는 거래대금이 약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재료의 확장성을 보면 되고 시황 접목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선출을 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종목은 떨어지는데 기간은 계속 사고 있다. 그러면 종대 관점 맞잖아요. 괜찮아요. 그런 괜찮은데. 네. 근데 기간이 이제 파바박 들어오는 거 제가 책에서 보고 이런 파바박도 들어오고 받쳐서 살 수도 있고 걷어가고 살 수도 있고 그냥 살 수도 있어. 그거를 이제 보다가 보면 막 여러 가지 이제 또 파바박 매물도 나오고 매도도 나오고 이러면서 과연 이게 기간이 계속 사는 건가?
아니면 파는 건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또 계속 봐요. 봐야 돼. 계속 봐야지 뭘. 그러니까 사는 건 알겠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파는 건 페이크인가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보고 그래서 내가 주도주 뽑기를 맨날 하라는 거예요. 주도주 뽑기 매일 하시고 그 매매 동향 잠정치랑 학정치 계속 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시나리오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경험이 수십, 수백, 수천이 쌓이면서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2시 반까지 10억을 샀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30억 샀다더라. 그랬을 때 이제 체결창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샀구나. 이런 뭐 예를 편향을 들어서 좀 2시 반에 그렇게 계속 네. 사다가 관리해주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난 요즘엔 잘 안 하는데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3시쯤에 먼저 들어가 수익인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황이 이날 빠지는데 심리가 안 좋았을 때 방치가 시켰다. 그럴 때는 그냥 안 사고 동시호가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시황과 접목하는 게 가장 맞고 그리고 보고 있다가 얘네들이 관리한다 그러면 큰 돈이 또 막판에 들어와요. 그리고 개인 수급까지 같이 따라 들어오면 그런 거를 계속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강의를 좀 더 강의를 그런 거 보시고 말씀하실 지금 때. 소액으로 네네. 계속 연습을 하고 네. 2시간부터 관심 종목이나 그런 종목들 흐름이나 패턴을 계속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몇 달 공부하셨어요? 6개월 하신 거예요? 좀 넘었나요? 9월부터 9월부터 계속 지금 파고드신 거예요? 하루도 안 쉬고 진짜 후회 없이 계속 이렇게 공부하신 거예요? 그렇진 않고 회식도 했었고요. 근데 주말에 도서관 간 거는 제가 작년 1월부터 도서관에 안 들어요. 저는 이 치열한 삶을 5년 동안 매일 해서 계속 쳐날리다가 5년 후부터 성공했어요. 만주도 몇 년 걸렸나요? 저는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아, 얘는 천재지. 얘는 아니요, 예고. 저는 그냥 시장발. 근데 저도 최소한 1년 정도는 진짜 죽어라 했죠. 거의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다 그냥 주식이었죠. 알바하면서도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고 주식하고 끝나고 복귀하고 일하면서도 틈만 나면 차트 한 번씩 보고 거의 그냥 주식 중독처럼 했었죠. 내가 옛날에 이제 컴퓨터과 고등학교 나왔었는데 독수리 타법이었거든. 너무 못 치는 거야. 컴퓨터가 없어갖고. 남아서 방과후를 하라는 거야. 20타, 30타 나오니까. 자판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 네. 그때는 이제 뭐 버스 타고 다녔어요. 버스 타면서 지나가는 간판을 계속 타자로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계속 연습하고 남아서 계속 방과후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몇 타 나왔을 것 같아요? 200타 1000타 넘겠네. 천타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 24시간 내내 맨날 자면서도 계속 쪽팔린 거야. 남녀공학이었거든. 그런 것처럼 계속 매매하면서 머릿속에 24시간 미친놈처럼. 그때 주식이 고등학교 때는 당구장도 많이 갔어. 당구 연습할 때는 당구공이 돌아가고 타자 칠 때는 타자가 돌아가고 MMA 격투기 MCS는 맨날 어떻게 시합할지 그때는 K1 뭐 MMA 그래서 공부하고 주식에 MCS는 주식만 계속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안 쉬고 계속. 그러니까 아직 6개월이면 짧아요. 더 하세요. 정년 아직 퇴임 많이 남으셨잖아요. 10년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계기로 지금 단축을 좀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저는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는데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이제 가고 가장 있다니까요. 핵심이었던 거거든요. 엄청 잘 가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만나 뵙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괜히 이제 돌아서 가거나 너무 또 제가 이제 이미 그 이상한 유튜브가 손절하지 말아서 돌아서 갔잖아요. 이제 올바른 거 가고 있다니까요. 네. 만주 너가 봐도 관점이 되게 좋으시지 않아? 네, 저는 사실 걱정을 진짜 많이 하고 왔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 계좌 보내주신 것도 손실이 너무 많았고 네. 근데 아무튼 뭐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 최근에 공부하시는 것도 그렇고 관점도 그렇고 다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사실 큰 걱정이 없습니다. 네. 제가 봐도 포기만 안 하면 기회가 와요. 네. 네. 나중 가서 이제 심리 다스리는 거 거기에서 몇 번 고비가 있으실 수는 있어요. 한 달에 500,000을 벌으셨다가 다음 달에 그걸 다 잃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고비가 오실 수도 있는데 왠지 잘 해내실 것 같아요. 그런 고비가 오셔도. 전화 찬스 쓰겠습니다. 전화하세요. 네. 네. 그때는 그런 일이 저한테 네. 한 번 왔으면 좋겠어요. 한 좋은 번이라도 거예요. 굉장히 마음 아프겠지만 네. 한번 벌어보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편하게 얘기하면 주식 고수되는 거 개쳐 맞으면 돼. 맞아요. 주식 계속 쳐날리면 돼요 진짜. 아. 계속 날리고 피눈물 흘리고. 나는 진짜 돈 엄청 날려서 열받아갖고 빗속에 막 뛰어댕기고 전봇대 나무 막 주먹으로 치고 로우킥 차고 막 미친놈처럼 막 산에 뛰어가고 진짜 술 진짜 막 엄청 그때는 젊어갖고 막 소주도 막 5-6병 막 나발 불고 막 진짜
미친놈이 돼야 돼요. 계속 두들겨 쳐맞고 울고 막 해야 돼요. 사자고. 그래서 소액으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수업료를 내서 돈이 진짜 많이 날렸었어요. 그래도 계속 깡통 차고, 그래서 소액으로 깡통을 차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100만 원으로 막 몇 억씩 간 사람 되게 많아요. 어차피 실력만 있으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혹시 제가 만일 경우 그냥 작은 금액으로 하다가 뭐 벌어도 2, 3만 원? 잃었을 때 2만 원 잃었으면 200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200이라 생각해야죠. 100만 원을 근데 그렇게 1억이라 생각은 생각해야지. 사실 안 들잖아요. 딱 금액만. 근데 그렇게 해야죠. 예.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좀 더 올려요. 적당한 긴장감이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긴장감이 작은 거 아닌가 저한테. 그러니까 좀 더 올리시라고. 더 올릴까요? 예, 적당한 긴장감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내가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올려셔도 돼요.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네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제가 이제 시간에 매수를 할 때 페이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많아요. 원래 그거는. 많나요? 원래 많아요. 요즘 많은 게 아니라 6시 됐을 때 확 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 걸러 가셔야지. 애시당초부터. 난 그게 잘 보여요. 그런 아, 그래요? 그런 종목은 항상 그래요. 아 그래요? 아까 내가 덕영사 얘기했고 3S도 얘기했잖아요. 난 그런 거 피해 가잖아요. 가려면 벌써 갔어요. 근데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거를 아니야, 좀 많이 그거를 아닌가요? 차곡차곡 해서 위에서 던지는 애들도 있어요. 나는 이게 좀 사기꾼 같지만 보여요 그게. 그래서 호가창을 같이 네. 봐야 돼요. 아, 그냥 딱 10분에 체결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보고 있어서 네네. 마지막 1, 2초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모습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 딸 때도 다 상 잔량도 보는 거고, 얘는 심리방, 예를 들어서 시가 베팅을 할 때도 장전 시간에 매수, 종가 베팅을 할 때도 장후 시간에 매수, 뭐 이런 것도 다 봐야 돼요. 심리를 잘 봐야 돼요. 아니, 그거 어렵죠? 아니, 말씀 중에 하신 적 있어요. 네. 강의 중에 말씀하신 적 있는데 장후 시간에서 마지막에 매수의 잔량. 예를 들어서 이게- 매도해서 매수 간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아예 진짜 쌓아놓고 실질적으로 체결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네. 아니면 쌓아놓기만 하고 마지막에 빼는 거 이런 거는 바로 걸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손절하면 까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봐오신 거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가는 거. 네. 그리고 그게 또 어느 정도 내공이 되니까 장중이든 이런 거를 다 경험을 했으니까 캐치가 빠른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가지 기법만 파고들면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게 원리가 본질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만 파고드셔서 고수가 되면 나중에 돌파 스캘핑도 할 수 있어요. 이걸로 어느 정도 캐시카우를 만드시면 일단 이것만 계속 파고 들어보세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루 날리고 하루 벌고 하루 날리고 하루 벌고 이거를 이제 못 버텨요. 아, 내가 재능이 없나? 내가 못하고 있나? 잘못된 방향이 가고 있나? 근데 그거 잘하는 거거든, 솔직히. 그거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매매하면서 나중에 금액도 이게 좋은 게 시간에 다니까 매매는 누가 저번에 종가 베팅이나 시간에 다니까 얘기했었을 때 아 요거는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 힘들다는데 금액이 커져도 똑같은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 우리가 뭐 거래되고 뭐 10억짜리 뭐 호가 막 하나도 없는 종목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주도주 위주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드가 올라가도 1,000, 5,000, 1억, 2억 해도 상관없는 매매예요. 그래서 일단 소액으로 하고 어느 정도 데이터나 통계 내면서 승률이 쌓이시면은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100만원, 200만원 그걸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네네. 하세요. 네. 아니 뭐 나랑도 작년에도 뵙고 오늘도 네. 뵙고 하는데 그냥 올바른 방향 맞아요. 네, 더 확실히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맨날 말하는 게 여러분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원칙 매매 가져와, 얼천대성 가져와. 홀로서기 하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거 사세요, 파세요 이랬겠지. 돈 받고 리딩방이나 하고 이렇게 했겠지. 홀로서기 하려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홀로서기를 하실 수 있어요. 노후 준비 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직장 생활 되게 힘들어요. 학연, 지연 있고 인간관계가 되게 빡시거든. 사람 관계에 대해서. 근데 이 주식은 나만 잘하면 돼. 나중에 1,000만 원으로도 진짜 한 달에 100, 200 꾸준히 벌 수 있어요. 계속 공부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사기꾼 같냐 이거. 사기꾼 같아? 아니요? 내용을 들으면은 다 알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또 저한테 돈 안 주잖아요. 네, 나한테 돈 안 주잖아. 입금 안 하잖아. 공짜잖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JNTC를 적어놨네요. 최근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수급을 봤더니 수급이 있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수급을 거의 팔 때는 슈팅이 나왔더라고요. 팔려고 슈팅을 내는 거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기관하고 외인이 다 팔았는데 엄청난 양을 그 수급 자, 내가 네. 그 전에 한번 들어갔었을 때 그 유리 기판이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기간이 걔네가 며칠 동안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에 다니까 3%인가 4%인가 이렇게 올랐었고 네. 그 다음날 10% 이상 갭떴었고 네. 그때는 이제 걔네들이 그동안 매수한 거를 장중에 사면서 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들어가서 순환매 관점으로 얘가 대장이 되겠다. 그래서 얘를 매매해서 그때 3천 이상 정도 수익을 났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 물량이 다 나왔는데 그 전에 상한가를 간 세력들, 그건 개인 세력들이에요. 걔네들이 뒷 물량이 남았겠지. 그래서 나는 N자형으로 다시 이제 신고가까지 한 번은 갈 것 같다 해서 또 어제 또 외국인 수급도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재무가 좋으니까 나름 조금 더 확실히 있었고, 그리고 사고 팔기가 편해. 호가창이 너무 빵빵해. 그래서 모든 억대 이상 트레이더들은 JNTC를 보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세력 아니면 또 여의도의 뭐 외국인 딩한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해요. 한번 최근에 상한가를 갖고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이고 유료기판은 아직 진행 중이고, 나중에 쉬었다가 1분기 실적 나서 또 갈 수도 있어. 실적주로 갈 수도 있어요. 실적이 아까 말한 대로 1,000억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럼 중간중간에 또 대기업이 갑자기 애플이나 뭐 이런 데서 또 유리기판 뭐 얘기 나오면 또 가는 거고. 초중도체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네요. 나 어제도 CCS 매매했어요. 그냥 뭐 장 빠지니까 돈 들어오면서 그냥 올라가는데 그럼 뭐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계속 그렇게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은 그런 것들은 하여간 거래량이 많고, 수급을 보면 수급은 분명히 팔고 빠졌는데, 그러면 이 수급이 안 잡히는 다른 세력들이 외국인 기관도 단타 쳐요. 그리고 올리는 거잖아요. 수급이 안 잡히는 프라트레이드도 있을 수도 있고, 돈 많은 뭐 개인 세력 1,000억 운영하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거래대금은 세력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 많이 터진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거고, 지들도 또 사팔사팔 할 수 있는 거 장중에 안 잡히고, 지들도 사서 슈팅 내서 다 던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네네. 강의 말씀 중에 이제 종목 선정을 잘하고 비중 조절을 잘하면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단기 관점에서는 하여간 빠졌으면 저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손절. 다시 오르더라도. 나는 이제 팔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아, 저는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군요. 네. 스윙은 좀 나눠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버틸 그렇죠. 여유가 애초에 되지만, 그건 비중 조절을 충분히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계획대로 종목 안에서는 5% 빠지고 7% 원칙적으로 매도를 하고 단타는 무조건 다시 단타대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만주 너도 단타로 들어갈 때랑 스윙이랑 들어갈 때 틀리잖아. 완전 다르죠 기준이. 그러니까 그게 간혹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외를 하면서 2, 3%, 1%도 땡큐인데, 근데 이제 스윙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뭐 1%에 판다든가 2%에 판다든가 막 이런, 와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게 이제 서로 좀 달라지고 막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 관점이 맞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4월 18일 날 내일은 이제 TSMC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 TSMC 관련된 걸 찾아보니까 이제 3월 달에 이미 순이익이 34%가 찍힌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실적으로 분명히 발표를 할 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익이 5%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순이익이 5%다. 그거는 이제 투자한 거 뭐 이런 거 다 빼고 순이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훨씬 그거보다 높을 거고, 사람들이 그거에 호응하게 되면 시간에 만약 경우 18일날 내가 들어가면 그날 저녁에 TSMC 발표를 할 거고, 그 다음날 19일날 아침에 팔 수 있겠다. 시간에 만약 경우 내가 원하는 그런 TSMC 관련 호실적에 반응했던 옛날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애들이 반응을 한다면 내가 그때 잡아서 그 다음날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아요, 관점. 괜찮은 관점인가요? 네, 관점 좋아요. 그리고 미국은 또 잘 가요. 우리나라만 뭐 실적 발표하고 그러면은 올랐다가 좀 패대기 치고 그러는데, 뭐 엔비디아 같은 것만 봐도 뭐 실적 발표하고 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들 업황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변수란 또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네 안 하네. 아, 이제 그런 변수만 빼고는 뭐 좋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을 때 막 반도체 관련주 다음날 먹었잖아. 네, 저는 같은 그때 만점이지 뭐. 환미였나 뭐 MDS였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엔비디아가 그 예상 실적도 좋았고 분위기상 뭔가 점프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엔비디아가 한 10%대로 올랐죠. 16%뭐 더 올랐어 아무튼 프리마켓보다. 그래서 좀 크게 먹었던 아. 나쁘지 않은 관점이에요. 좋은 관점이에요. 대신에 실적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왔을 때 그 하락을 좀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를 하셔야 돼요. 몰빵은 하면 안 되고 적당히 적당히. 준비한 질문 다 했어요? 네네. 아 끝났다. 감사합니다.